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경북은 23개 시군 중 무려 19개가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3년간 대구 경북 유출 인구만 5만을 넘어선 상황에서 각 시군별로는 어떻게 위기를 대처하고 있는지, 또 대구 경북이 상생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준종 경북 인터넷방송 대표,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지역의 소멸 위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알아볼까요? 김 대표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방금 그 강행급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구 경북 중에서도 특히 경북 지역이 23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에 속할 만큼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해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네. 전국에 사실은 1위부터 10위까지 소멸 지역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의성이 1위고 네. 군위가 2위고 그다음에 뭐 고흥이나 합천, 남해가 있고 그리고 또 6위로서는 청송 그리고 영양 네. 또 청도 그리고 마지막에 10위가 봉화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수치만 봤을 때는 19개 시군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전국 순위로 봤을 때 1위부터 10위권 안에 7개 사실은 군이 포함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지방 소멸에 대해 가지고는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전체 지역 인구 증가율이 작년 10월 기준으로 0%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다는 뜻이죠. 이렇게 네. 봤을 때 총 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것은 우려가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작년 10월 기준에 그 월 출생아 수도 약 2만 5천 명에서 2016년 4월 이후로 45개월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19년 대구 경북 고령화 통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을 보면은 경북이 두 번째, 그리고 대구는 9번째에 들어가서 그 심각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통계를 다시 한 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요. 네. 경북은 전체 인구가 지금 266만 5천 명 가운데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2만 7천 명으로 19.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고령 인구 증가 비율을 봤을 때 올해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7%까지 올라가서 초고령화 사회의 어떤 진입으로 가고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울러 대구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15.1%로 집계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체 인구 243만 2천 명 가운데 36만 8천 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8개 그 광역시에서 봤을 때 부산이 이제 17.5%로 차지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서 대구가 두 번째로 고령화 인구 비율이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한마디로 대구 경북의 어떤 그 지방 소멸 위기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광역시인 대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면 고민이 큽니다. 3년 동안 대구 경북을 빠져나간 인구만 해도 이미 5만을 넘어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250만 대구 시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 250만 명 선이 붕괴된 지가 몇 년 지났습니다. 네. 2016년부터 2018년 동안 이 3년간 인구 유출 보면 이 5만이 넘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2019년만 놓고 봐도 17,000여 명이 다른 도시로 떠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문제는 이 가운데 20, 30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인데요. 네. 경북 또한 약 1만 명이 이제 경북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 원인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쨌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겪고 있는 낮아진 출생률,
그리고 왜 대구를 떠나느냐, 청년층이 대구를 떠나느냐 했을 때 이 낮은 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다. 네. 이것이 가장 주요했고 임금은 적은데 주택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이것들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대구가 살기 어려운 도시가 됐다. 이렇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네. 이 경북이랑 좀 비교를 하면 경북의 경우에는 고령자 비중이 상당히 높고 고령자에 대한 이 부양 책임 때문에 경북을 좀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자리를 가진다면 이 대구의 경우에는 대구를 벗어나자, 젊은 층이 대구에선 벗어나자라고 하는 경향이 좀 강하다는 거죠. 네. 이 대구시에 따르면 2018년에 인구 순유출 규모가 20대가 6,040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6,230여 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이에 반해서 30대와 40대는 2,000명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각각 보면 이걸 보면 앞으로도 20대와 20대 청년들의 대구를 벗어나기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구는 제3의 도시라 불릴 만큼 광역권 대도시인데요. 그래서 출생률이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전까지와 비교해도 감소폭이 큰 편인 거죠? 예, 그렇죠. 먼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네. 제가 우리 앵커님께 잠깐 돌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대구하고 경북을 비교를 했을 때 네. 출생률이 어디가 더 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령화 네. 어떤 인구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네. 경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대구가 훨씬 더 낮습니다. 네. 이 통계를 어떻게 우리가 보냐 하면 출생률이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통계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대구의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이라는 겁니다. 합계 네. 출산율이라고 하면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통계로 낸 것인데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에 이어서 대구가 사상 처음으로 출산 합계율이 1명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인구 절벽 공포의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네. 대구는 2008년 이후 이 통계가 조사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1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좀 더 세분해서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과 강원도의 통계를 담당하는 동북 지방 통계청이 이 대구의 북구에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대구 합계 출산율이 0.99명으로 전년도인 2018년도 1.07명에서 비교하면은 약 7.2%나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인구를 현 상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합계 출산율이 몇 명이 돼야 되냐 하면은 2.1명 정도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또 경북도 2018년에 1.26명에서 작년에는 6.8%가 감소한 1.17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네. 대구보다는 조금 더 이제 출생아율이 높지만 네. 어쨌든 전체 광역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결혼율이 높은 있지만 이혼율도 좀 낮아져서 네. 결국은 합계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원인은 아까 우리 청 기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순한 합계 출산율에 대한 어떤 낮은 것보다도 지역의 어떤 경제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에서 젊은 층이 다른 타 수도권이라든가 어떤 서울로 이렇게 이동하는 부분들도 주요한 원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러한 인구 유출과 지방 소멸 위기는 시군 재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우선은 지난해였죠. 11월 기준으로 보면 최근 10년간 경북 지역 23개 시군 가운데 재정 자립도와 인구가 감소한 것, 재정 자립도도 떨어지고 인구도 감소한 지역이 9곳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이 포항시의 경우에는 2010년에는 51만 5천여 명이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51만 명으로 5천 명 가량 줄었습니다. 이 경북에서 가장 큰 도시인 포항도 줄었다. 이 원인은 포항 지진으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재정 자립도도 약 10% 가량 떨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안동시 역시 5천여 명 줄었는데 재정 자립도도 1% 정도 떨어졌습니다. 영천시도 인구도 2천여 명 줄었고 재정 자립도도 1% 정도 줄었거든요. 이 군 단위로 보면 청송, 성주, 칠곡, 봉화, 울릉 역시 평균적으로 인구가 1,000여 명 정도 줄었는데 재정 자립도는 1%에서 많게는 3%까지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면 재정 자립도가 증가하는가? 이걸 좀 비교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구미시와 경산시, 예천구는 네. 인구가 늘어나면서 재정 자립도 역시 증가했거든요. 네. 다만 인구가 줄거나 느는 것만으로 재정 자립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네. 한 가지 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들어가는데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가 확보할 수 있는 재정인 지방 세수의 근원은 결국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재정 자립도는 어떻게 조정해서 맞출 수 있지만 이 지방 세수의 증대를 위해서는 결국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걸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동안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 유입 정책을 써왔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경북경제진흥원 이민아 연구원 전화 연결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청년 유입 정책 및 경제 활성화 정책 사업을 디자인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민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경북 지역이 거론돼 왔는데요. 위험 지역 해소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왔는지 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경상북도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떠났던 청년들도 돌아올 것이라는 전제와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 수 밖에 없다라는 결론 하에 지방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기업을 설득해서 경북형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경북의 산업은 또 농업이나 6차 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창농의 꿈을 가진 청년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영농 실무를 쌓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월급을 받는 청년 농부제,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는 역량 있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도시 지역 청년들을 경상북도 시골 마을로 유입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이나 창직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경우에 2018년에는 100명 모집에 625명이 지원했고 2019년에는 759명이 지원해서 평균 경쟁률이 대략 7대1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지원 사업의 경우에 전국의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한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나 경북형 일자리 모델,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지원 사업 모두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아직은 1, 2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정책 효과를 말하기에는 시기상 아직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향후 한 3년에서 4년, 5년 후에 인구 증가율보다는 감소율에 이러한 사업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체계적인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유의미한 점은 이러한 정책 사업들이 청년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경북도의 관심도를 끌어올린 점이 큰 유의미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한 연구는 빠르면 3년 뒤가 되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2020년 들어서 새롭게 도입하는 아니면 시도해볼 만한 대안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도적으로는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청년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목돈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근로자 사랑채움 사업을 추진하고 서울 청년이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서울, 경북 도시청년 지역 상생 사업과 더불어 경북 청년 정책을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한 청년 정책 참여단 사업을 본격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서 지방소멸을 경험하였지만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할 정답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정답은 없지만 정답에 가까운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지방 소멸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정책적인 대안 마련도 필요하겠지만 지역민들이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출산 정책을 제외하고 소멸 위기를 타개할 솔루션은 크게 외지 인구 유입, 일자리 정책과 더불어 청년 정주 정책 이 정도로 나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민과 외지인 간의 문화적 마찰이나 갈등의 양상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주 목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역에 관광이나 사업을 하려고 잠시 다녀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아예 살려고 내려오시는 분들께 따뜻한 미소와 작은 친절, 배려만으로도 찾아오고 싶은 경북, 살고 싶은 경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데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경북경제진흥원 이민아 연구원이었습니다. 전화 연결 중에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금 인구 소멸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전국적으로 24개 군 단위 지자체가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든요. 네. 이 가운데 특히 경북 영양군의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17,000명도 붕괴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노력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네. 최근에 경북도와 전남도가 이 공무원과 도의원, 언론인까지 모여서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와 전남도 이외에도 4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더 모여서 네. 각 시도 연구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2020년 연구 용역에 반영을 한 다음에 올해부터죠.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 법안을 마련하고 순회 토론회, 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서 이 특별 법안 제정 요구를 해나가기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기성세대로서 또 청년으로서 지역에 어떤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 대표께서 먼저 해주시죠. 예, 먼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지방 소멸은 단순한 어떤 지방 자치 그 해당 자치제의 어떤 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사실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의성의 마늘이고 뭐 봉화의 송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양의 고추 같은 어떤 주요 생산품들이 그 도시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이 된다면 결국은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랬을 때의 그 어떤 그 중요한 생산품들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사실은 이번에 이거를 하면서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정말로 그 지방 그 소멸 위기군에 속하는 어떤 이런 자치단체장들은 사활을 걸고 지금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영양이라든가 봉화라든가 의성, 청송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그 지역에 있어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세부적인 항목을 하나씩 짚어서 예산을 투여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자치단체들이 그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지방 소멸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경상북도와 전남이 인구 소멸 지역 특별 지원법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재정만큼은 최소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이런 걱정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을 떠나는 이유 그리고 지자체가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이유를 인프라라고 봤을 때 수많은 인프라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꼽으면 교육 인프라와 그리고 일자리 두 가지입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도 이 두 가지 영향이 크고요. 그렇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최근 나오고 있는 압축 도시. 그러니까 인프라가 지금의 특정한 지자체의 중심부에 모여서 여기에서는 다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 인프라가 모여 있다면 또 일자리 역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청년과 농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살 수 있는 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이제는 출산 정책을 장려하는 것보다 더 주목하고 강조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는 법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밀고 있는 만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은 지역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의 과제가 됐습니다. 꾸준한 대안을 고민하는 한편 지역민들의 관심도 덩달아 필요해 보입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죠.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하시죠. 대구 신청사 입지가 달서구로 최종 확정된 이후 각 구군별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통합 신공항 부지 역시 1월 21일이면 주민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대구 경북 내 수건 사업의 속도가 붙으면서 이후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뀔 대구 경북의 지도를 그려보고 전반적인 과제는 무엇이 남아있는지 짚어봅니다. 김준종 경북 인터넷 방송 대표 그리고 천용길 뉴스빔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대구 신청사 입지가 달서구로 최종 확정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대구시 시청사가 있는 네. 중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이 지어진 지는 1993년에 지어져서 아직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어질 당시부터 좁게 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시청사 옆에 있는 대구시의회 건물이 네. 이전에 시청으로 또 쓰고 있었던 건물이다 보니까 도심에서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서 실제 대구시 공무원들의 절반 정도가 이 경북도청 후적지였던 그곳에 가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곳이 비기 전에도 민간에서 임대를 해서 공간을 빌려서 공무원들이 또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시청사가 이 공무원들의 업무 공간으로서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더 이상 확장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 시청에 와서 같이 즐기고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좀 부족했다. 이것 때문에 2004년에 처음 제기가 됐다가 15년 만에 네. 이 시청사를 새롭게 짓기로 확정이 된 겁니다. 네. 아무래도 시청이 자리한 곳은 대구의 중심이다. 그리고 또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고 주변에 상권이 새롭게 형성되기 때문에 개발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거든요. 네. 이 때문에 신청사 유치를 위해서 4곳의 기초자치단체가 경쟁을 지난해 한 해 동안 벌였습니다. 네. 선정된 지역인 달서구의 경우에는 두류정수장 예부지, 네. 그리고 북구의 경우에는 경북도청 예부지, 네. 이 달성군의 경우에는 지금 LH 홍보관으로 썼던 곳을 신청사 부지로 제안을 했었고, 중구의 경우에는 새로 건물은 짓지만 지금 있는 부지에 그대로 존치를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어쨌든 달서구로 선정된 만큼 달서구 지역에서는 지금 신청사가 지어진과 동시에 여기에 새로운 건물과 컨텐츠를 좀 확보하자. 지금도 이 지정된 부지를 보면 주변에 두류공원이 있고 성당못을 끼고 있고 야외 음악당을 갖추고 있거든요. 네. 도시철도 2호선과도 근접한 만큼 여기에 선사유적 컨텐츠 문화도 좀 복원하면서 대구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이 문화의 공간으로 신청사를 짓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이런 기대감이 있는 반면 풀어야 할 숙제도 있죠. 유치 전에 뛰어들었던 나머지 3개 구군들이 후보지로 내놓았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심 중이라고요. 예, 사실 그 3개 구 중에서 북구와 중구가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청사를 이전해가는 어떤 뺏긴다는 어떤 이런 느낌이 있었고, 네. 또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 경북도청 이전 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광대한 지역의 활성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따라서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개발안에 대해서는 제시하는 데는 조심한 입장입니다. 네. 그 대구시청사 이전지가 되고 난 뒤에 바로 대구시장을 찾아가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촉구 결의안을 또 만나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구 입장에서는 그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원도심의 어떤 공동화 현상을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인구 감소라든가 뭐 상권 위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원도심 쇠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이런 입장에서 대구시의 그 후속에 대한 어떤 그 개발안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북구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청 이전 그 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철도 그 엑스코선을 도청 이전터 주변에 건설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문화행정 경제 복합 타운을 좀 건설해 줬으면 좋겠다. 또 이러한 방안 하나 하고 네. 그리고 대구형 실리콘 밸리를 통해서 삼성 창조 캠퍼스와 연계한 청년들의 어떤 경제 생태계 조성에 대한 것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와 관련한 청사진으로는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들이 2019년 한 해 동안 행정력을 쏟아부었던 만큼 네. 탈락지들의 경우에는 개발 카드를 좀 꺼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대구시는 원칙대로 탈락지에 대한 반대급부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권영진 시장이 시청 이전터 개발은 용역 과정에서 중구 의견을 반영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겠다. 북구도 대구시의 장기 발전 차원에서 충분히 북구가 요구하는 것을 수용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몇몇 청사진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중구 지금 있는 시청 부지에 대한 개발과 관련해서 대구시 쪽에서는 시청사 일대를 시립박물관이나 평생교육원, 대구기록원 등이 어우러진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 네. 이런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중구청은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도심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이것이 신청사 부지에 대한 새로운 개발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내고 있는데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또 한편 이번에 그 신청사 부지에서 탈락한 이유가 경북도청 옛 부지가 대구가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도시철도 부지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교통 면에서 점수를 낮게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대구 엑스코선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올해 4월 15일 날 총선이 있는 만큼 총선 후보자들이 특히 중구와 북구 지역에 어떤 개발을 할지 공약들이 쏟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건 아니지만 개발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월 21일 드디어 주민 투표 진행을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네.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네. 대구의 그 대구 국제공항과 K2 공군 기지가 네. 사실은 그 대구의 그 동천 지역에 그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를 했고 제시가 됐었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공항으로 옮겨서 지금 그 대구 통합 공항 신공항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재원은 한 9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 대형 어떤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전 후보지로서는 경북 군이 우보면의 단독 후보지와 그다음에 경북 의성군의 비안면과 군위군의 소보면 이런 이제 공동 후보지로 압축된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사실은 주민 투표를 두고서 이 어떤 그 설정에 대한 부분에 이전 지역 그 확정에 대한 부분에 이견이 많았지만 지난해 국방부가 개입을 하면서 주민 투표로 이거를 확정을 하겠다 하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지금 이번 달이죠. 21일 날 대구 통합 신공항 이전지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네. 그 방식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네. 네. 주민 투표 참여율하고 그리고 그 투표했을 때의 찬반에 대한 것을 합해서 최종적으로 높게 나온 어떤 그런 지역을 군이 단독 후보지로 하느냐, 그다음 군이 의성 공동 후보지로 하느냐로 이렇게 이제 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경북도는 철저한 중립 유지를 해달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주민 투표 방식을 놓고 결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이 군의군의 경우에는 단독 후보지가 있고 공동 후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군의군 입장에서는 공동 후보지를
후보지와 단독 후보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투표하는데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리고 아무 선택지에 있어서 조금은 의성이 투표율을 높이고 찬성률을 높이는데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것 때문에 투표 방식에 대해서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때문에 경북도 입장에서는 이 주민 투표가 치러지고 나면 이후에 있을 또 다른 갈등을 막기 위해서 지난해 말 주민 투표가 진행되는 것보다 갈등을 잘 마무리 짓고 진행을 하자는 차원에서 올해 1월 21일로 잡히게 됐다라고 보는 분석이 좀 지배적인데요.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수기민주주의라는 모범 사례를 거쳤다. 이 이야기는 이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군위와 의성 주민들이 대구 경북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합숙을 하면서 결정을 했거든요. 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경북으로 오는 것은 결국 민간공항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이철우 지사는 밝혔습니다. 네. 아울러 통합신공항을 거점으로 항공 클러스터나 광역교통망, 그러니까 공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도시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도 구축되고 여기에 항공산업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입장을 경북도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찬반 대표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반대 단체가 몰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군위 같은 경우에는 후보 단독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동안에 그 군이나 아니면 단독 후보지나 공동 후보지에서 찬반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잠잠하다가 사실은 이달 21일 날 주민 투표로 실시한다고 하니까 의성의 그 공동 후보지 같은 경우가 조금 좀 이렇게 이변이 생겼습니다. 네. 사실은 반대하고 찬성을 하고 하는 부분이 보통 한 개나 한 두세 개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의성 그 비안과 소보에 대한 어떤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는 찬성을 하는 단체는 한 개 단체인데 네. 반대를 하는 단체가 한 20개가 그 의성군 선관위에다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선관위에서도 보니까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많았다 하는 어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반대 단체가 많이 이렇게 했느냐 하면 사실은 이 단체 중에서 찬성 반대를 하는 대표 단체를 한 곳씩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지정을 하면 혜택이라 할까 그게 뭐냐 하면 투표를 할 때에 참관인으로 그 단체에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선거 기간 동안에 투표 기간 하기 전까지 공보를 통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어떤 이러한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반대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정도가 된다 하는데 그 의성 같은 경우에는 찬성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대구 군공항 의성 이전 반대 대책위원회가 한 곳이 됐고 그다음 반대 단체 같은 경우 대구군 반대하는 단체는 대구군 공항 의성 이전 반대 대책위와 그리고 의성군 농민회 그다음에 의성군 양파 생산자 연합회 네. 그다음 의성군 쌀전업 농업 연합회 그다음에 한국농업경영인 의성군 연합회 등 이 농민 단체들이 사실은 되게 이렇게 많이 포진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찬성하는 단체는 통합신공항 의성군 유치위원회 한 곳만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군위 같은 경우에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찬성하는 단체는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네. 그리고 반대는 후보공항 반대대책위원회가 반대 대표 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투표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초 통합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한다는 로드맵을 그렸는데요. 지금 민간공항의 경우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주민투표가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특별법상으로는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묻는 투표거든요. 네. 때문에 민간공항을 어떻게 함께 이전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우선은 2026년으로 계획하고 있고 통합신공항을 열 때 군공항을 이전 완료할 때 민간공항도 함께 개항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종 이전지를 선정하면
이 소음 피해 지역 이주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서 이제 공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이전지 결정 후에 군공항 이전 문제에 가려져 있는 민간공항의 규모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제 시작하겠다. 군공항이 이전이 확정이 돼야 민간공항 개발 계획이 나온다는 거죠. 때문에 1월 21일 투표 이후에 올 한 해는 민간공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네. 네. 한편으로는 군공항이 떠나고 난 뒤에 후적지 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부분도 김 대표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 정책이라든가 방향은 1월 22일 이후에 후보지가 선정된 이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나올 겁니다만은 네. 사실은 지금 그 군공항이 이전되면은 부지가 660만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대구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미래형 스마트 시티로 조성을 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그 큰 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 방향으로는 사실 세 가지가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싱가포르의 클라키라는 어떤 그 도시의 모델. 네. 여기는 그 뭐 진수라든가 문화라든가 어떤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구도심을 활성화, 재생하는 어떤 하나의 그 방향이 있고,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그 푸트라자야라는 어떤 이 그 신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종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는 인공 호수를 조성해서 전체적인 행정 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만의 특색이 있는 어떤 스마트 시티로 이것을 조성을 하자. 네. 그래서 트램과 같은 어떤 신교통 수단을 접목을 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하자는 게 이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실은 그 싱가포르의 클라키와 푸트라자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비켜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구 그 동천 지역의 군공항이 이전되고 난 뒤에 어떤 그 활용도를 봤을 때는 네.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비껴나 있어서 아마 네. 세 번째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면서, 아울러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거대한 부지에 대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대구의 새로운 100년의 단초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망도 밝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변화와 희망을 꿈꾸는 대구 경북이 되기 위한 2020년 주목해야 할 과제는 뭐가 있을지 두 분 의견 덧붙여 주시죠. 네, 저는 짧게 세 가지 과제를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올해 2020년이 대구 경북 관광의 해입니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이 상생을 통해서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었는데 올해는 그 성과를 이제 좀 봐야 될 때거든요. 이철우 도지사의 경우에는 치인과 함께 관광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이 얼마나 성과를 보일지는 이 대구 경북이 어떻게 힘을 합치느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느냐가 있다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구미형 일자리가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미형 일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LG화학의 2차 전지, 그리고 포항에서도 또 추진하고 있는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재생하는 이 산업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또 창출할 것인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뒤이어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대구시와 경북도가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올 한 해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대표께서도요? 예, 그 전용길 그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어떤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구와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대구의 시청사 이전과 그리고 경상북도의 어떤 그 통합 신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만 더 보면은 뭐 포항의 이제 특별법, 지진 지원 특별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신라의 완경 특별지원법이 통과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대책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구와 경북이 사실은 지금까지 있어 오지 않았던 거대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여기에 좀 더 집중력을 두면 전체적인 어떤 그 대구 경북의 상생에 대한 부분도 함께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